내가 뽑은 주제, 진짜 의미 있나요? 토픽 코헤런스, 일관성, 측정, 논문에선 어떻게 실전 적용할까요? 오늘 영상에서 연구자가 직접 검증한 토픽 일관성 측정법을 총정리해 드릴게요. 텍스트 마이닝에서 주제 모델을 돌리면 주제가 나오지만 그 주제가 진짜로 잘 뽑힌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토픽의 일관성, 즉 코헤런스를 수치로 평가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논문은 기존의 단어 기반 일관성 측정법에 새로운 방식을 더해 주제의 해석 가능성을 높이는 통합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어요. 쉽게 말해 다양한 방법을 조합해 더 정확하게 주제의 질을 평가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볼까요? 대표적으로 20NG, 제노믹스, RTL NYT, RTL 위키, 무비 등 다양한 코퍼스가 사용됐어요. 예를 들어 20NG는 1만 9,552 개 문서와 278만 5,319 개 토큰이 포함되어 있죠. 각 데이터셋은 모두 표제어 추출과 불용어 제거 등 전처리 과정을 거쳤어요. 즉, 내 논문 데이터도 이런 전처리만 거치면 바로 적용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토픽 코헤런스 측정법의 네 가지 핵심 차원을 볼게요. 이 네 가지는 바로 segmentation, probability calculation, confirmation measure, aggregation이에요. 첫 단계는 segmentation, 즉 토픽의 단어 집합을 쌍으로 나누는 거예요. 쉽게 말해 주제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둘씩 묶어서 관계를 보는 거죠. 두 번째는 probability calculation. 여기선 방금 만든 단어 쌍이 코퍼스에서 얼마나 자주 같이 등장하는지 확률을 계산해요. 내 데이터에서도 이 부분만 구현하면 돼요. 세 번째는 confirmation measure입니다. 각 단어 쌍의 일관성 점수를 구하는 단계인데요. 쉽게 말해 두 단어가 함께 등장할수록 일관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은 aggregation이에요. 앞서 구한 모든 쌍의 점수를 하나로 모아 최종 코헤런스 값으로 집계하죠. 이 값이 바로 주제의 질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예요. 이 네 가지 차원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조합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즉, 기존 방법과 새로운 방법을 섞어서 최적의 측정법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행 절차를 순서대로 짚어볼게요. 첫 번째, 세그멘테이션에선 토픽에서 뽑힌 단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짝지어요. 예를 들어 슬라이딩 윈도우로 인접 단어 쌍을 만들 수도 있죠. probability calculation 단계에선 각 단어 쌍이 코퍼스에서 함께 등장하는 빈도를 세요. 이 빈도를 전체 문서수로 나누면 단어 쌍의 공동 확률이 나와요. confirmation measure에선 예를 들어 pointwise mutual information, PMI 같은 지표로 단어 쌍의 관련성을 측정해요. 즉, 두 단어가 같이 등장할 확률이 독립적일 때보다 얼마나 높은지 점수로 나타내는 거죠. aggregation 단계에서는 앞서 계산한 모든 쌍의 점수를 평균하거나 합산해서 최종 코헤런스 스코어로 만듭니다. 이게 바로 내 논문에 쓸 수 있는 토픽의 질 평가 지표예요. 파라미터 세팅도 중요한데요. 슬라이딩 윈도우 크기나 G값 같은 세부 설정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논문에서는 이런 파라미터도 명시적으로 관리했죠. 이제 실제 결과를 데이터셋별로 볼까요? 논문에서는 20NG, 지노믹스, RTL, NYT, RTL 위키, 무비 데이터셋에 대해 일관성 측정값을 구했어요. 예를 들어 모비 데이터셋에서 일관성 상관계수는 0.769로 가장 높았어요. RTL 위키는 0.741, RTL NYT 0.732, 제노믹스 0.724, 20NG는 0.708로 나타났죠. 데이터셋마다 일관성 성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코헤런스 점수는 인간 평가자의 주제 순위와의 상관관계, 즉 피어슨 상관계수로 측정했어요. 결국 기계가 계산한 점수가 실제 사람이 느끼는 주제의 질과 얼마나 비슷한지 본 거죠. 논문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의 강점은 기존 방법과 새로운 조합을 통해 일관성 측정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점이에요. 서로 다른 4차원을 조합한 23만 7,912가지 평가를 통해 최적의 조합을 찾았죠. 그럼 내가 직접 논문이나 연구 데이터에 이 방법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토픽 모델을 돌린 뒤 각 주제별로 상위 단어 집합을 추출합니다. 이 단어 집합에서 segmentation, 즉 단어 쌍 만들기를 진행하면 돼요. 슬라이딩 윈도우나 임의쌍 등 논문에서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죠. 그 다음 내 코퍼스에서 각 단어 쌍이 얼마나 같이 등장하는지 세어봅니다. 이 과정은 기존 텍스트 마이닝 도구나 직접 코딩으로도 구현할 수 있어요.
확률을 계산한 뒤에는 PMI 같은 컨퍼메이션 메저로 각 쌍의 일관성 점수를 구하세요. 논문에선 다양한 지표를 조합해서 썼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방식이 많이 사용돼요. 마지막으로 모든 쌍의 점수를 평균해서 하나의 코헤렌스 값으로 집계하세요.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내 논문에서 뽑은 주제의 일관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데이터셋의 특성과 전처리 방식, 그리고 파라미터 세팅에 따라 코헤런스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논문에서도 다양한 코퍼스와 조합을 실험했죠. 내 논문에선 어떤 데이터든 위 네 가지 단계만 따라하면 토픽 코헤런스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특히 인간 평가와의 상관관계를 높인 점이 실질적 강점입니다. 이 방법은 기존의 설문이나 주관적 평가에만 의존하던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실제 데이터에서 주제 구조가 스스로 드러난다는 게 데이터 주도 분석의 매력이죠. 특히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일관성 측정 값이 0.7 이상으로 나왔다는 점은 이 프레임워크가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내 연구에선 주제 모델링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항상 코헤런스 스코어로 검증하세요. 그래야 논문의 신뢰도도 한 단계 올라갑니다. 요약하자면 segmentation, probability, confirmation, aggregation 의 단계만 지키면 어떤 텍스트 데이터든 주제의 일관성을 수치로 평가할 수 있어요. 혹시 논문에 쓸 데이터가 너무 작거나 도메인이 특이하다면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해요. 하지만 이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상황에도 상당히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토픽 코헤런스 측정법, 내 논문 분석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데이터 전처리부터 각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가면 됩니다. 텍스트 마이닝으로 논문 쓰는 분이라면 앞으로도 이런 실전 분석법을 계속 다룰 예정이에요. 내 연구에 꼭 필요한 방법만 골라서 구독해 두세요. 좋아요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